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적용받느냐? 등록임대주택. 제가 등록임대주택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양쪽 다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를 적용받는데요. 합산배제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세제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합산배제를 적용받으려면은 내가 임대주택임을 신고를 하래요. 그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라는 겁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해당 주택 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9월 말까지. 근데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9월 30일이 빨간 날입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기간이 연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이미 적용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과거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 신고 내용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뭐 합산배제 신고를 별도 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내가 합산배제 신고를 못했다, 아니면은 적용 대상이 안 됐는데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합산배제를 신고를 해야 11월 달에 고지서가 나올 때 이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계산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는 요즘 홈택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 홈택스로 하셔도 되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뭐 서면 작성해가지고 제출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가장 큰 요건이 뭡니까? 종부세는 언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과가 되죠? 과세 기준일. 그 과세 기준일 언제죠? 6월 1일. 결론적으로 내가 지자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면은 6월 1일 현재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했어야 됐고 요건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나는 6월 1일 현재 깜빡하고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특례라는 겁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합산배제 신고 기한 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4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6월 1일 현재 양쪽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합산배제 신고 기간 내에 등록한 경우에도 6월 1일 현재 임대를 주고 있었으면은 혜택 줄게.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6월 1일 현재 내가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안 했다, 깜빡했다, 지금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더 유리했구나 하는 분들은 10월 4일까지 양쪽 다 등록을 하고 그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고지될 때 이 주택은 제외하고 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그거죠. 내가 양쪽 다 등록을 했습니다.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에서, 과세관청에서 그렇게 큰 혜택을 그냥 주진 않겠죠.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게 가액 요건이에요. 즉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거. 언제요? 임대 개시 시점만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가 개시가 되고 주택 공시가격이 계속 상향 조정돼 가지고 어떤 때는 6억 원이 초과됐는데 그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임대 개시일 당시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되니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임대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돼 있죠.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는
장기로만 등록해야 됩니다. 단기로 등록한 사람은 적용받을 수 없고 8년 이상. 근데 중요한 게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 9.13 부동산 대책이 주택임대사업자한테는 굉장히 큰 안 좋은 부동산 대책이죠.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너무 많은 세제 혜택을 줬다, 뺐자, 축소시키자. 그게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는 어떤 걸 막아놨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그때는 장기임대밖에 없었겠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 못 받아. 이렇게 이제 막아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합산 배제를 못 받았죠. 근데 이런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했다, 장기로 10년을 충족해야 됩니다. 증액 제한 준수해야 되죠. 언제부터?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그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부터 5%, 그 이전 거는 민특법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 5% 준수 안 해도 상관없다. 2019년 2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부부터 준수하면 된다. 당연히 국세 세제 혜택이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표로 간략하게 이제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2018년 4월 1일 이후 분부터는 장기로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를 적용 못 받는다. 근데 요게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해제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적용받을 수 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증액 제한 준수해야 되고 양쪽 다 등록해야 된다. 그럼 이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주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합산 배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나는 임대주택입니다.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주택. 가액 요건이나 증액 제한 요건은 모두 갖췄다고 보고, 그럼 나머지 한 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A주택의 공시가격만 가지고 오겠네요. 그러면 난 몇 채요? 한 채. 한 채면은 우리가 아까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를 보면은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잖아요. 1세대 1주택자가 되면은 공제 금액이 9억 원이 아닌 얼마 적용받죠? 12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율이 기본 세율이 적용받고, 세액 공제는 고령자, 장기 보유자 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데 가끔씩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임대주택 외 다른 한 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주민등록을 담고 거주하고 있으면은 공제 금액도 12억 원이 적용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세액에 대해서도 내가 고령자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자 5년 이상이면은 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 외 한 채에 내가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진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얼마가 적용되겠죠? 9억 원. 9억 원이면은 내가 공제 금액을 9억 원이 적용받는다? 그러면은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외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은 나머지 한 채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만 공제 금액이 12억 원이 적용받고 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택수를 늘려볼까요? 세 채를 갖고 있습니다. 세 채를 갖고 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 중에서 임대주택이 있다. 얘가 합산 배제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게요. 세 채입니다. 얘는 없는 걸로 보겠대요. 그러면 과세 대상은 이 A주택하고 B주택이겠네요. 두 개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합니다. 14억. 주택이 두 채 이상이니까 더 이상 1세대 1주택자 과세 방식은 적용 못 받겠네요. 그럼 공제 금액은 9억 원.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주택이 세 채였는데 한 채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니까 얘는 세율을 적용할 때도 들어갈 여지가 없죠. 몇 채죠? 두 채. 물론 세 채가 있다 할지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 이하면은 기본 세율이 이제 적용받는데 어찌됐든 주택 수로도 얘는 기본 세율 세액공제는 당연히 못 받겠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니까. 즉 합산 배제의 의미는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에서도 제외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즉 주택 공시가격을 합할 때도 얘는 제외된다. 굉장히 큰 혜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이 요건을 충족했어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이 요건 있잖아요. 이 요건을 충족했어요. 물론 방송을 듣는 거의 대부분의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이미 합산배제 신고를 이미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안 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요건에 충족한다고 하면은 이런 효과, 그러니까 임대주택 위에 한 채만 있을 때, 임대주택에 두 채 이상이 있었을 때 굉장히 그래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언제까지 2023년도는 10월 4일까지 그 제출을 해야만 이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합산배제 신고는 지금 홈택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관할세무서, 물건지 관할세무서로 갈 필요는 없고요.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혹시 물건지 세무서로 간다 할지라도 국세기 때문에 신고서를 그대로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고 서식이거든요. 이 신고 서식에 이 동그라미 1번 신고 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주택을 또 하나 취득해가지고 얘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요. 요건 다 충족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합산배제 주택을 추가할 경우에는 여기다 추가하고 합산배제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적사항, 임차인이 누구고 공시가격이 얼마고 임대 장기 임대인지 건설인지 매입인지 그런 것들을 기재해서 제출하면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신고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